거기서 뭐 견인비하고 네. 지가 또 다시 택시 타고 온 게 한 40만 들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뭐 반으로 좀 해달라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그때까지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빠 입장을 한번 세워주세요, 사장님. 아. 왜냐면은 아니 아버님 아들 입장. 입장을 제가 네, 대고 이제 세요. 여보세요. 예, 네. 투싼 산 사람인데요. 그 엔진 네. 퍼졌다는 거. 네? 엔진 퍼졌다고. 엔진. 한다고요? 예, 차 산지는 한 8개월 됐고 엔진 오일이 없어서 네. 이번에 뭐 냉각수하고 뭐 엔진이 아예 뭐 파손돼가 못 쓰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카센터에서. 지금 그 진단 받으신 내용을 네. 저한테 문자로 한번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이게 지금 차가 뭐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사방팔방 튀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냉각수가 오버히트가 터져가지고 이런 데가 다 지금 젖어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물이 막 흥건하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누유가 아니잖아. 맞아요. 그냥 추정만 해봤을 때는 네. 그냥 느낌에 만약에 저게 설 잠겨 있거나 덜 잠겨 있었다면 이제 계속 이렇게 네. 분수처럼 이렇게 막 그렇죠. 됐을 햇볕을 얘 자체를 꽉 안 닫아서 그렇죠, 그렇죠. 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차라리 물 누수가 그거였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통화하면서 들어보시죠. 얘기하는 거 들어봐야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 중고차 박차인데요. 예, 말씀하세요. 네, 지금 차 제가 직접 보러 왔는데 이게 지금 차가 이제 엔진 오일을 계속 먹다가 이제 시동이 안 걸려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신 건가요? 차 퍼졌죠, 원주에서. 차가 이거 지금 차를 몇 개월 정도 타셨어요? 한 7개월, 8개월 됐나? 아들이 20살이야. 아드님이 타신 거예요? 아들. 아, 애매하네. 보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럼 제가 이 차 상태나 이 수리비나 이런 게 얼마 정도 나올지 보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리한 건 없어요. 중고차 사고 이거는 오일만 청구한 거죠. 수리한 건 없고 그냥 엔진 오일만 보충하면 사셨는데 갑자기 차가 빠졌다. 그렇죠. 예. 아, 예. 2개월 10분을 갈아놓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엔진 오일만 넣으신 게 다인데 엔진 오일만 넣었는데 오버히트를 해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아드님이 타신다 그러니까 딱 봐도 아드님이 좀 나이가 어리신 것 같고 네. 잘 모르니까 막 경고등 떠도 그냥 타버리니까. 근데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지금 그렇죠. 이제 정비사분께서 보실 때는 이건 사실 엔진 오일만 넣었을 때는 이렇게 될 일이 없다. 지금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이게 자꾸 말이 와전되는 건지 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전화 받기로는 네. 엔진 오일이 너무 많이 샌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링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들어와서 밑에 카바 열고 봤는데 엔진 오일 샌 흔적 1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엔진 오일이 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소린데. 그렇죠. 엔진 오일이 지금 연소가 되는 게 문제인데 네. 그게 그러니까 이 전 차주분이 오일 관리 소홀로 네. 그 안에 이제 떡이 져가지고 네. 오일 세퍼레이터랄지 아니면 터보랄지 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계속 오일이 넘어가고 있는 건지 네. 네. 아닌지는 저도 봐야 되는 거니까. 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옛날 차 같지 않아서 여기 네. 터보 쪽 날개 확인하는 데만 해도 네. 저압이자를 탈거해야지만 볼 수 있어요. 시간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를 그러면 한번 보고 나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네, 차가 나간 지가 8개월 정도 된 차야. 그러니까 사실 8개월 됐는데 문제 생기면은 본인이 고치신 게 맞잖아. 근데 아버님 말씀으로는 얘기하는 게 아니 차가 8개월 동안 운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뻗는 게 말이 되냐. 뭐 누유나 이런 게 차가 있어서 엔진 오일을 계속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차를 일단 끌고 오고 만약 보링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은 뭐 반반씩 부담하든지 그런 것도 얘기해봐라 이러고 했는데 지금 차가 온 거거든? 실질적으로 누유나 이런 건 지금 안 보인다고 하고 지금 냉각수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터져서 저 지금 안에 다 난리 난 거거든. 지금 거의 워터밤 한 거란 말이야. 부산에 계신 그 정비하신다는 그 친척분도 엔진 오일을 좀 먹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긴 하셨으니까 아예 그쪽에 이상이 없진 않았을 것 같긴 해서 원래는 이 정도 결수 지나면 잘 안 해드리는데 그냥 아버님이 그냥 아드님 차 사줘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자꾸 전화 와서 얘기하시는 것 같길래 그 마음도 이해가 되니까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여기 와야지. 좀 먼저 돼. 여기가 좀 공장이 멀기는 한데 그냥 와야지 뭐.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터보가 나간 것 같아요. 터보랑 그 원심 분리기라 그래서 오일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게 아마 전 차주분의 오일 관리 소홀로 나갔던 사례인 것 같고. 네. 어쨌든 얘는 터보는 정품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거 두 개 물건값 하면 한 돈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어쨌든 오바이트를 한번 했다라는 거는 지금 엔진 냉각수 순환 체계도 지금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 측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엔진 네. 보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엔진 열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250 스타트고요. 아까 말씀드린 터보랑 원심 분리기 그거 추가 100만 원 되면 350 정도 나오는 건데. 일단 통화를 해보고 예,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네, 사장님 지금 카센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예. 네, 통화를 했고 이제 터보 쪽 문제랑 뭐 오일 세퍼레이터 쪽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대요. 예. 그래서 엔진 쪽 수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아드님이 그냥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하시면서 타시면서 뭐 네. 엔진 오일 오일이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갈고 뭐 이렇게 타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다 관리를 안 보니까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탄 것 같지는 않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뭐 차를 전체적으로 열어서 봐야지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이는 게 한 250에서 350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뭐 고객님이랑 저희랑 뭐 반반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한 170, 80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 비용 나올 것 같다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이래 됐으니까. 예. 네. 근데 아들이 세차 키트까지 포함해서 모든 차를 그래 애증기하는 애인데 세차 일단 뭐 지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저희가 확실하진 않으니까 예.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중고차를 판매를 하는 거고 예. 저희가 이걸 수리해드릴 그건 아니거든요. 예. 뭐 할 저도 때- 뭐 중고차 생활 좀 했었고. 네, 8개월 그래, 정도 좀, 지났는데 그러니까, 예. 차가 뭐 엔진이나 이쪽에 문제 있다고 해서 대체로 수리해드리진 않아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아드님이 타시는 거고 제가 지금 고객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혹시나 이 이후에 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이제 네.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죠. 해드릴 만큼 해드린 이제는 것 뭐 같아요. 마지막이죠. 예.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예. 일단 제가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해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누차 얘기를 드리는 거는 고객님 뭐 동생분께서도 엔진 쪽 일도 하시고 주변에 아시는 네. 분들 계신 것 같으니까 예, 맞아요. 이쪽에서 이제 자비 들여서 이제 수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한 번 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거는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달라고 할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게 네. 그죠. 해드릴 만큼 해드린 이제는 것 뭐 같아요. 마지막이죠. 제가 거기서 저기 뭐 견인비하고 네. 그 강원도 원주에 고속도로에서 퍼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선까지 오고 지가 또 다시 택시 타고 온 게 한 40만 들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뭐 반으로 좀 해달라는데. 왜냐면은 고객님, 아들이 고객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것 까지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사정비까지 사전에 해야 되나요? 예, 맞아요. 예, 사전에 미리 좀 알았으면은 차를 아예 제가 갖고 와서 했을 텐데. 적은 돈이 들어가진 않고 40만 원이면 좀 많은 돈이 들어간 거긴 한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그때까지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는 아버님께서 아드님 용돈 주신다고 생각하고 아버님이 주세요. 내가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주세요. 저기 뭐 수원에 친구도 많이 살고 하는데 네. 이번 아빠 입장을 한번 세워주세요, 사장님. 아. 그 왜냐면은 아니 아버님 아들 입 입장을 그러니까- 제가 세워 아니, 그럼 내가 사장님한테 20만 원 돌려드릴게 따로. 아니 왜냐면은 그러면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네. 수리비 나오는 거 만약에 뭐 350 나오면 제가 돈 10만 원 더 쓸 테니까 예, 제가 10만 원 정도 그냥 쓸 알겠습니다. 테니까 그렇게 예, 저는 투싼 탄 아들을 둔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아들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아버님이 책임 주셔야 됩니다. 아버님 예, 아들이 알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수원 올라갈 때 전화 한번 놀러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싼 어떻게 되고 있나 해가지고 어. 여쭤보겠어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네네. 원인 모를 그 냉각수가 위에 많이 고여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딱 엔진을 내려서 헤드를 딱 진행하니까 바로 원인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블럭이 깨졌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엔진 자체를 아예 저걸 해야 되나요? 그렇죠. 원래 이제 대표님 우리가 보링이란 개념은 블럭을 호닝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연마하고 해가지고 끼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블럭이 깨졌기 때문에 그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타면서 그 블록 쪽이 깨졌나 보구나. 엔진이 그러니까 깨질 수 있는 요인은 냉각수를 떨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최초 근원이 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이것도 원인이 나왔어요. 우리 통합 유량 제어 밸브라 그래서 우리 썸머 하우징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옛날에는 거기에 이제 기계식 썸머 스타트를 넣어가지고 온도 되면 열렸다 닫혔다 하긴 했지만 네. 이제 그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현대기아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그거를 전자 밸브로 바꾼 거예요. 네. 여기서 물이 조금씩 새다 보니 온도 게이지만 사실 잘 보고 탔으면 네.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온도 게이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타셔가지고서. 그렇죠. 기계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열받으니까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블럭이. 그러니까 그 깨진 틈을 타고 인젝터 홀을 통해가지고 이제 압축이 세니까 그쪽으로 물을 쳐 올린 거예요. 총 다시 수리비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400에서 450 사이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거의 만약에 첫값이 나와버리네. 블럭이 깨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엔진을 분해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전체 수리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네네네. 한 번만 문자나 이런 걸 넣어주세요. 제가 어쨌든 이게 저 혼자 부담하는 건 아니고 그때 고객님하고 그렇죠. 같이 부담을 하기로 했었던 거라서 네네네. 고객님도 그러면 생각하시는 비용이 2배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되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못 드렸는데, 네. 우리 그 원래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통합 유량 제어 밸브 있잖아요. 네. 여기에 사장님 지금 전국 재고가 1도 없어요. 네. 그 모비스에 자꾸 민원 넣어야 되는데 저도 일단 한 건 넣긴 넣어놨거든요. 네. 근데 아예 생산 중단돼가지고 아예 안 나오는 결품. 중고품 같은 경우로 알아봐야 되겠네. 중고도 제가 어제 전국 폐차장 싹 뒤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까지 하고 출발 딱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 왔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실재고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중고도 못 구하는 상황이고. 일단 이번 주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말씀해 네. 주세요. 저도 소비자한테 통화해서 그렇죠. 일단, 어떤 예. 상황인지 얘기는 해놓을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그 사진하고 그거 다 받았고, 네. 이게 나도 운전을 했고, 동생도 운전을 하고 엔진 오일 한번 갈았던 상태인데, 네. 이게 만약 냉각수가 없어서 오히려 크랙이 갔다 이러면은 그 전에 경고등이 먼저 떴을 거고, 그죠? 네, 그렇죠. 경고등 자체도 안 떴었고, 냉각수 자체 없으면 막 오바이트도 하고 막 차 자체가 찐빠도 나고 이럴 텐데,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 공업사 사장님께서는 경고등이 떴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크랙이 났을 거면 냉각수가 더 경고등이 안 떴어요. 위로 올라왔을 거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저희는 뭐 경고등이 뜨고 안 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리가 지금 뭐 부품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뭐 저기 해외 쪽에 해외 담당 부서 쪽에 지금 얘기도 해놨거든요. 네. 얘기해놨으니까 네. 일단 뭐 좀 더 기다려보죠 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수리비가 지금 비용이 많이 나오면 어떡하죠? 어떻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사장님 뭐 한 대로 50대 50해야지 뭐. 아니 저희가 이거를 50대 50까지 해드리긴 힘들어요. 저희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 지금 아들하고 나하고도 지금 뭐 노가다가 그 만든 차인데 네. 지도 사회나 첫 차고. 고객님이 8개월 동안 아드님이 차를 어떻게 타는지 냉각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상태고 저희 카센터 사장님 입장에서도 제가 지금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거는 경고등이 써 있었을 거다 이 정도까지 크랙이 나서 됐을 정도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거야 뭐 사실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본 적은 없잖아요. 이거 뭐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거짓말을 안 하죠 우리는. 예. 그러니까 뭐 봤다 안 봤다 판단할 수 없는데 일단 제가 그 전에 차량이 뭐 엔진이나 이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차가 나가고 나서 8개월 정도 있다가 문제가 생긴 거를 저희가 처리해드리진 않는데 그때도 그냥 아버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게 아드님 첫 차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내가 이거 해드리고 그냥 좋게 끝내고 말지라는 마음으로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 수리비가 450만 원 나오는데 이걸 또 저희한테 200만 원 넘게 부담해달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 제가 고객님한테 못 해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고객님이 저한테 좀 과하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8개월 지난 차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네. 1,500만 원짜리고 이제 나온 지 5년도 안 된 차인데 이 네. 크랙 자체가 난다는 게 그러니까 8개월 만에 그거는 난다는 냉각수 그 건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소음 게이지가 올라간 상태 차를 계속 타면 저는 중고차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엔진이 눌러붙어서 차가 문제 생기는 거를 연식과 상관없이 엄청 많이 봐요. 냉각수 같은 거 소음 게이지 뜨면 차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거 그냥 30분만 타면 바로 차 그렇게 돼요. 아이, 그 상태까지는 안 가죠. 경고등이 떴으면 무조건 일단은 찐빠가 날 거 아닙니까? 차가 든든거리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운전을 할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야간 근무제- 고객님이 네. 운전하신 것도 아니고 저도 제가 본 게 아니니까 알 수 수 없는 부분인데 그 해외에서도 배송받고 이러면 돈도 많이 나오니까 그럼 사장님 200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좀 힘들 것 같고 고객님 제가 100만 이라도 해드리- 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 중고차 들어가면 자꾸 물어보세요. 누가 8개월 나간 차를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일단 150인가? 뭐 대충 그 정도 얘기했던 것 네, 같은데 150은 말씀하셨는데 200 좀 해주세요 사장님. 내가 볼 때는 500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순수하게 경고등 안 뜨고 그냥 차가 이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 진짜로 그냥 아드님이 경고등 뜨는 건데 계속 운전해서 차 저렇게 크랙 난 거면 사장님 저거는- 저도 운전을 저거는 저희 해봤어요 쪽에서 해줄 그게 필요는 차를. 없죠. 예. 네, 저희- 그렇게 해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정도 금액까지는 해드릴 사장님 네. 그러면 사장님 그러면 180 맞으세요.
30만. 와, 나도 지금 아니 왜 내일 자꾸 배송받아야 되고. 수리비를 가지고 저랑 그러니까, 일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품이 없으면 차를 못 움직인 상태라잖아. 그러면 예. 200까지 해달라고 좀 150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중간에 맞춰가지고 딱 175만 원에 하세요. 됐어요? 저도 5만 원은 깎아야 되겠어요. 아, 미치겠어요, 진짜. 아들 촬영할 입장인데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3일, 4일날 입대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그냥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예, 하시죠. 예, 부탁 좀 할게요, 사장님. 예. 예. 이 차예요? 아 그럼 이게 지금 뭐뭐 수리한 거예요? 실린더 블록하고 터보 차저, 실린더 헤드, 예. 그리고 카바, 그리고 타이밍 세트. 예. 거의 새 거 한 건데 엔진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는 아드님이 좀 운행을 좀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거지. 이 통합제어 유량 밸브라고 하는 곳에서 예. 이제 물이 천천히 누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예. 계속 타신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온도 게이지는 계속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옛날 이 구형 R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블럭이 깨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헤드가 나갔으면 나갔지. 예. 그래서 원래 이 차도 헤드만 나갔을 거라는 생각으로 헤드 탈착을 했지만 블록이 균열이 가서 예. 그 인젝터 홀을 타고 이제 물이 우리 원인 모를 누수의 정체가 예. 거기서 밝혀진 거예요. 유량제어 밸브가 지금 전국적으로 단종 상태라 맞아요, 민원에서 맞아요. 봤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부품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린 거고. 민원만 진짜 제가 한 5번 정도 넣은 것 같고 차주분이 한 2번 정도 넣으신 것 같고 그래서 겨우 받았어요. 와 웬만하면 제가 수입차보다 더 빡세 이거 진짜. 이거 그러면 이제 수리는 다 끝난 거죠? 네네 수리 끝나고 제가 시운전도 거의 한 네. 200km 이상 했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아휴, 만족해야죠. 저는 만족 안 해도 몰라요. 그냥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근데 바람 너무 불어요. 일단 안에 들어갈까? 네. 이게 유량 제어 밸브. 여기 네. 보시면 좀 이렇게 물 샜던 흔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 미세하게 한두 방울씩 샜던 게 이제 축적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예요. 흔한 경우는 아닌가요? 흔하다고 하면 흔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좀 되는 모양이에요. 아, 네. 경고등이 떠서 사실 먼저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세서 바꾸기보다는. 그쵸. 온도 게이지만 잘 보셨더라면 사실 블럭 깨짐까지는 막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 전에 끝났을 거니까. 일단 차 마무리가 됐고, 사실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해드리진 않아요. 이건 좀 특수한 경우인데, 그냥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라서 그냥 좀 해드리기로 한 거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싼이나 이런 유량 제어 밸브 들어간 차들 같은 경우에 좀 이슈도 있고, 만약에 그거를 미처 이렇게 경고등이 떴을 때 확인을 안 하면 지금처럼 400만 원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시고, 뭐 괜찮겠지, 경고도 하나 두 개 그냥 넘기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나중에 진짜 배로 들어오니까 꼭 유념하셔가지고 잘 수리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 중고차의 성지라고 불리는 수원. 여기서는 믿고 중고차를 살 수 있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국내 요일 키즈존에 있는 중고차 빡차야. 항상 상주하시는 보육교사님이 아이를 잘 돌봐주시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CCTV는 24시간 가동 중.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찐감동이야. 전화 예약하고 방문하면 담당 딜러가 1대1로 배정되고 내가 원하는 차량을 몇 대고 전부 볼 수 있었어. 차에 대해 일도 몰라도 중고차 빡차에만 있는 체크리스트로 차량 상태 하나하나 점검해주고 실내의 컨디션 및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에 문제가 없다면 점검센터로 가서 제대로 소관을 볼 차례야. 먼저 성능진단평가사님이 성능 기록부를 대조하면서 사고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이어서 점검센터 팀장님이 하체 누유 및 누수, 보기 힘든 부식류와 송호품 수명까지 싹 봐주는데, 이렇게 살펴보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중고차는 현재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앞으로 이 차를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 감이 잡히더라고. 전문가 3명이 붙어서 봐주는데 이 정도면 중고차 믿고 살 수 있지 않겠어?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추후에 문제 생기면 부품비만 받고 저렴하게 수리 가능하대. 이거는 신차에도 없는 서비스 아니야? 역시 중고차는 빡차.